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양수인의 이름으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면 유효할까입니다. 지명 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명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그 양도에 대해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간혹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할 무렵 채권 양순이라는 사람이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면서 소장을 들고 와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지 10여 년이 가까이 되어 그간 대부 업체와 자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채무 씨는 주식회사 대부투자로부터 2012년 12월 5일 300만 원을 이자 및 연체 이자율 연 39%, 대출 기간 24개월, 현재 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정한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 대부투자의 대출금 채권은 2014년 6월 11일 주식회사 양수대부를 거쳐 2014년 6월 19일 이 양수씨에게 양도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양수씨는 2014년 7월 18일 김채무씨에게 채권 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다가오자 이 양수씨는 김채무씨를 상대로 2014년 12월 15일 기준 대출 원금 270만원과 그간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97만원 및 그중 원금 270만원에 대하여 2014년 12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이 이 시의 청구를 인용하자 김씨는 항소하면서 이 양수씨가 제출한 증거인 채권 양도 통지서에는 대리인의 표시가 없이 양수인 이 양수씨 본인이 발신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양도인 주식회사 양수대부가 채권 양도 통지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은 양도인 주식회사 양수대부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대부업자의 이자를 계속하여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이 양수씨는 김채무씨 자신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대여한 채권자도 아닌 부실 채권을 전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씨가 현행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이인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양수씨가 제출한 채권 양도 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이 씨로 되어 있으나 이 씨는 이 채권 양도 통지서에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는 양수인인 본인에게 이전되었고 본인이 주식회사 양수대부로부터 채권 양도 절차 및 법적 절차, 재반 사항에 관한 업무 일체를 이임받았습니다 라고 기재함으로써 양도인인 양수대부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임을 명시한 점, 채권 양도 통지서에는 양도인인 양수대부 상호명과 함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씨는 양수대부로부터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이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편물이 내용 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양수씨가 2014년 7월 18일 김채무씨에게 이 채권 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 반면 이 통지서가 발송된 후 반송되었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김씨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통지서는 이 발송 무렵 김씨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변론에서 양도인 명의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증거 방법으로 현출시켰다면 이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김 채무씨가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양수씨가 대출금 채권이 양도된 사실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서를 이 사건소에서 서증으로 제출하여 이 채권 양도 통지서가 변론 과정에서 증거 방법으로 현출되었으므로 김 채무씨가 소송 기록을 열람 복사한 2023년 1월 19일 무렵에는 이 채권 양도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은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이자율 39%를 초과하지 않았고 이 양수씨는 양수인으로서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시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 측에 반한다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김 채무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를 통지할 때 양도인이 직접 팔신이 되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나중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통지를 발송할 경우 통지서 말미에 이임의 취지와 이민과 대리인을 명시하고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는 채권 양도인 주식회사 양수대부 통지 이임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가 불분명하지만 양수대부 상호가 적히고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양수인 이 양수씨에게 통지 대리를 이임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